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오늘이 가기 전에 해야 하는 말. 저번에 한번 그런 어버이날이 되기 전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소개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어요. 뭐냐면 분노를 계속 짊어지고 갈 것인가, 그런 내용이에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잖아요. 화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계속 짊어지고 한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요즘에 시사에서도 그렇고 사회 문제로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자기 감정을, 화를 참지를 못해서 그게 한순간 폭발하는 바람에 그런 안 좋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해를 입히고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화가 있으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괴롭히고 내 자신을 정말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마음속에 정말 커다란 돌덩이를 안 끌어안고 아니면 불덩이 같은 화를 끌어안고 사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하루를.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힘든 거를 조금 내려놓고 그런 거를 풀어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가 않거든요. 감정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급적 숨기려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행동뿐이다. 어떤 사람이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못돼 먹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고 또 그런 행동이 들은 게 당연하다. 하지만 사실 그런 행동은 대부분 마음의 고통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결과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행동을 따져보면 사실은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감과 방어 심리가 반사적으로 작용하면서 나온 결과인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방어 심리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그걸 건드리면 그게 화처럼 확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그 화를 분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해를 입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은 이스라엘의 사별 전문 상담사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상담하는 그러한 선생님이신데 린이에요. 이 상담가도 그러니까 여러 분을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용서하기 힘든, 참기 힘든, 어떻게 저걸 용서를 해야 되나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분은 그런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쓴대요. 그 사람이 아기였을 때를 생각을 한대요. 아기는 정말 예쁘잖아요. 천사잖아요. 정말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천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스러운 아기였을 때 그랬던 아기였던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어떤 많은 시련을 겪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을까, 저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상담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린이라는 사람이 그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아비라는 45살의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아버지가 폐암이 척추까지 다 전이가 돼서 번져서 정말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폐암 환자 시몬이란 사람을 상담을 하고 그의 부인을 상담을 했는데, 상담하다 보니까 그 부인의 그러니까 이혼한 그 전 부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 부인과 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전 부인이 낳았던 아들을, 그 사람이 아비인데 아비를 전화를 걸어서 연락을 해서 상담할 것을 요청을 해요. 근데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런 화가 많았던 거죠. 증오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비의 어머니, 그러니까 전 부인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아비를 임신했을 때, 전 부인이 임신했을 때, 그리고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어머니 손에 자랐죠, 아비는. 그랬는데 그 시몬이라는 남자가 정말 동네에서도 좀 야비하기로 소문이 난 그런 큰 마트를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유지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재력을 가지고 조금 야비하게 좀 비열하게 하면서 돈을 모으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비가 이 아버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아버지가, 시몬이 정말 매몰차게 거절을 하고 어떤 때는 막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낳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상처가 엄청 컸겠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증오밖에 남지가 않은 거예요, 아비한테는. 이 시몬이란 아버지가 증오의 대상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았다고 전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하니까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설득을 해서, 그 상담사 이름이 린인데요. 린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린을 만나게 돼요, 이 남자가. 그래서 린이 이 한테 그 4가지 문구를 이야기를 해요. 용서해줘, 용서할게, 고마워, 사랑해. 이 4가지 문구를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절대 안 하죠.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남자가. 정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정신입니까? 그 인간한테 용서를 구하라니요. 그 인간이 나한테 한 짓을 몰라서 그래요?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은 죽어서도 용서 못합니다.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이 아들한테는. 정말 아버지가 아닌 거죠,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린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은 있지만 어렵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관건은 용서하기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비가 난리를 치죠. 그래서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러요. 결단은 무슨 결단? 내가 그 인간한테 느끼는 건 증오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용서의 감정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화를 내요. 그랬더니 이 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용서는 감정과 무관하다. 용서가 감정과 무관하대요. 용서는 감정과 무관하다. 아버지든 누구든 증오하는 것은 아비의 자유이다. 아들의 그 자유라는 거죠. 그런 심사를 온갖 말로 표현하는 것도 자유이고, 어쨌든 간에
아버지에게 용서할게요 라고 꼭 말하라고 시켜요. 그러지 않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평생 그 한 맺힌 삶, 그 응어리, 그게 평생 동안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그 화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평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아비가 편안하고 아버지도 시몬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러한 과정이 없이 지금 있는 그 감정을 가지고 시몬이 죽고 아비만 남는다면 그걸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렇게 네 마디 말을 하라고 시켜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용서의 감정이 있어야만 용서를 베풀 수 있다고 착각한다. 내 감정이 용서해야지만 용서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용서를 베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의외죠. 용서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대요. 경제학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해요. 용서는 수년간 복리로 쌓인 마음의 고통을 단번에 청산해 버리기 위해 지불하는 일회성 비용이다. 용서는 금융투자에서 일회성 손실을 감수하는 것과 같다. 용서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처에 복리가 수천 번 붙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그 상처가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를 먹고 불어나는 것을 평생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계속 빚쟁이로 살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만한 덩어리에 그러한 화가 있는데 그런 고통을 계속,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불어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복리로 마음의 상처가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평생을 지고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버려버려야 되죠. 없애버려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비를 막 설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왜 그렇게 야박하게 군 것 같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인간은 천하의 인간 말종이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린이 이제 맞는 말이라고 그렇게 동의를 해주니까 조금 마음의 빗장이 풀리면서 이제 대화를 해요. 그래서 그때 이 아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땐 내가 기대에 못 미쳐서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쳐서 아버지가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린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못 미치는 기대에 못 미치는 아들이어서 미안하다. 그렇게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해요. 했더니 난리 치죠. 그러면서 그런 사랑해와 고마워 라는 이야기를 계속 설득을 해요. 하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막 화를 내지만 나중에는 그 아버지한테 찾아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한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아버지를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이틀 있다가 이 아들이 린 선생님을 찾아와요. 상담사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기 어제 선생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아버지 눈에 차지 않는 아들이었던 것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차갑게 대하고 멀리했던 건 용서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 가슴을 꽉 막고 있던 돌덩어리가 빠진 기분이었어요. 근데
사랑해요 라고 말하려니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질 않아서 아버지한테 묻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침대 위로 몸을 숙이고 그동안 날 사랑해 주길 바랬던 사람, 내 아버지가 돼주길 바랬던 사람을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나 아버지 사랑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내게는 생물학적 아버지일 뿐 그런 이 양반이 나를 올려다보는데 그 눈에 빨개지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나를 껴안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게 신체 접촉을 한 건 평생에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말했어요. 나도 사랑한다. 그래서 이제 린이 고마워요도 말했냐고 묻죠. 그래서 아비가 낳아줘서 고맙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비가 이 린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그런 덩어리, 평생을 갖고 있던 40년 넘게 갖고 있던 그 덩어리를 하나씩 조금씩 풀어낼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몬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몇 달 후에 아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린 선생님한테. 그러면서 그 네 마디 문구 있죠. 용서해, 용서할게, 고마워, 사랑해. 그 말이 자기 인생을 바꾸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비는 용서하고 나자 자녀와 부인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용서하게 되더란 말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로서 시몬의 나쁜 점만 쏙 빼닮았다란 사실도 그때 깨달았다. 그렇게 증오했던 그런 모습들을 자신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증오심, 그러한 안 좋은 그런 감정들, 고통들, 불만들, 화들을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정작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그런 걸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제대로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식을 함부로 매도하고 무조건 자신이 옳다고 우기는 등 그가 아버지를 보며 혐오했던 많은 부분이 어느새 그의 성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야박한 말과 멸시가 담긴 무수한 상처가 아물지 않은 바람에 그는 혹여나 자신의 감정이 분노로 표출되어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입힐까 두려운 나머지 감정을 새창살 속에 꼭꼭 가둬놓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을 꼭꼭 자기가 스스로가 감옥을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와 그런 사람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자신의 그런 마음을 가둬놓고 그 아버지 안 좋은 것만 표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용서를 한다는 것이 거기서 가장 수혜를 입는 것은 누구냐면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누가 가장 이익을 보느냐?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 그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덩어리,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러한 그 감옥을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대신 깨줄 수가 없잖아요.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내 자신만이 할 수 있어요. 그 감옥을 풀어내는 것도,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그 감옥을 부수고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용서할게,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안 좋은 그런 감정들, 그걸로 인해서 내 자신을 폐허로 만들고 병들게 하고 그러한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감정들이 내 안에 독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요. 내 마음속에, 내 몸 안에 독을 차곡차곡 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독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몸속에 독이 쌓이면 나중에 병이 들잖아요. 몸에 병이 들어요. 마음의 병도 들지만 몸에도 병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감정들이, 그런 화나 불만, 그런 상처들이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 나를 화나게 했던 그 상대방이 병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놓아줘야 돼요. 그러한 것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야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고 즐거워질 수 있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가족, 지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 줘요. 잘못하면 내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러한 감옥들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않기 위해서라도 내 자신의 감옥을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되면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하죠?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의지만 확고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미쳐야 본전이다. 설령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는데 상대방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인다고 해도 그 선의의 행동으로 최소한 자기 자신은 그 관계에서 한결 마음이 편해진 것을 알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되고 스스로가 대견스러워진다. 제 아무리 독약 같은 관계라고 해도 우리는 용서를 통해 그 독을 제거할 수 있다. 네. 상대방이 그런 걸 거절해도 일단 내가 말로써 내뱉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있는 거랑 내가 말로 행동으로 딱 하는 거랑은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내 말로 해서 뱉으잖아요. 그럼 일단은 나한테서 떠나간 거예요.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 말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독은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 거는 그 상대방의 몫인 거예요. 일단은 던져줬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 선에서 나를 떠난 거죠. 그러한 고통이나 화나 불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안 좋을 게 없다는 거죠. 네. 여러분도 조그만 사소한 게 될 수도 있고 큰 게 될 수도 있고 정말 큰 마음의 불만, 화, 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바람으로 인해서 해소해버리고 내 마음속에 독을 자꾸 쌓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이 덩어리, 무거운 짐을 자꾸 만들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것이 있다면, 만약에 나에게 짐이 있다면, 그런 화 덩어리가 있다면 풀어버리세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걸 풀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